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꽤 추적추적도 아니고 되게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야금 정글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장 분위기가 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급으로 봐도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하고 기관 팔고 있고요. 2차 전지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약간 좀 밀리니까 시장이 어쩔 수 없이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키워드, 혁신적인 키워드 쪽으로 관심이 훅 쏠리는 경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네. 이 얼마 전 초전도체에 이어서 맥신. 맥신.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인데 이제 또 양자와 관련된 이슈로 무더기 상한가까지 연출이 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 같이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이 혼란스러운 시장 우직하게 이겨내셔야 됩니다. 랭킹쇼에서 그러한 종목들과 내 종목에 대한 판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참여 일단 가능하죠. 0232-8200으로 전화 주시고 전화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 매수해도 괜찮나요? 매수 문의도 오케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 남겨주시죠. 네, 채팅창 보니까 비 오는 게 네. 약간 지역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막 쏟아붓다가 그렇습니다. 약간 추적추적했다가 네. 또 쏟아붓다 막 이 모양인데 소리 들으면 정신이 사나워져요. 너무 업다운이 심하고요. 다른 데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가지고 너무 덥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거 마치 증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쏟아지는데 막 쏟아지고 안 오는데 아예 안 오고. 진짜 쉽지 않죠. 어쨌든 인기가 있어 쏟아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도 나라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라아라님, 유행님, 권행님 안녕하세요. 천둥, 번개, 비바람 난리네요. 아라아라님께서도 지금 집 주변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 모양입니다. 네. 자, 나무님 안녕하세요. 비가 너무도 많이 내리는 날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초반입니다. 저희가 이때 딱 종목을 올려주셔야 어제도 그랬지만 네. 토비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 탓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딱 얘기하자마자 나왔죠? 네. 파란 사막님, 현대 엘리베이. 오늘 펄어비스 많이 떨어지던데. 그러게요? 네, 파란 사막. 예, 검은 그리고 사막. 예. 그 얘기 매번 하던데.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앞산솔님께서는 앞산솔님의 연배가 좀 있으시죠? 예전에 4.19 얘기도 해주셨던 걸로 언뜻 기억이 나는데 네. 담배 가게 갔다가 빚쫄딱 맞았네요. 담배 가게가 따로 있나요, 요즘에? 편의점을 요즘은 담배 가게라고 말씀하시나 봅니다. 예.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릴 때만 해도 사실 담배 가게 이런 있었어요. 이 언어 자체가 단어가 낯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얘기가 잘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신부를 몇 번 다녀봐갔어가지고 잿더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요즘 없는 것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예전에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앞산솔님께서도 크크크크.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피셨어요. 약간 머쓱하신 모양인데요. 예. 자, 그럼 이제 종목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자, 오늘의 랭킹을 한번 또 공개해 봐야죠. 자, 오늘의 랭킹쇼 주제 일단 키워드 먼저 던져주시죠. 오늘은 뭡니까? 자, IMF 구제금융 조기 졸업입니다. 뭐냐면요, 2001년 바로 오늘자인데 IMF 체제를 드디어 대한민국이 벗어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IMF라는 키워드를 갖고 랭킹쇼 주제를 찾아봤는데요. 네.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겁니다. 나는 F다. 너는 A 플러스 기원 특집. I am F. 그거죠. 그렇죠. 나는 F다. 진짜 야, 대단하다 진짜.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연결합니까? 진짜 오늘은 이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우리 제작진의 역량 네. 대단하다. IMF. 저는 당연히 IMF니까 외환 보유액 뭐 이런 걸로만 생각했거든요. 네. IMF다. 나는 F야. MBTI로 갑니다. 야, 이 토마토 PD들의 역량이 보통이 아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러죠. 아라나님께서는 근데 전혀 모르는 분야라고요. 사실 그 MBTI가 젊은 분들에게는 뭐 워낙에 익숙하지만 조금이라도 연배가 있으시면 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처음 만나면 너 혈액형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진짜 옛날 사람 되고 그렇습니다. 넌 MBTI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 공부하셔야 돼요. 예. 이거네코 MBTI 뭐예요? 바뀌었는데 네. ISFJ죠. 그래요? ISFJ? 네. 저는 INTJ. TJ. 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여기 없나요? 없네요. 여기 없네요. INTJ이고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만 해도요.
ENFP 저거였어요. 예. 엄청 바뀌었죠. 그러니까 통상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공부가 좀 필요한 거고 앞에 네. E로 시작하면 좀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거. 예, 그리고 I로 시작하면 좀 내향적인 사람. 거. 그러니까 뭐 방송하니까 무조건 E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I도 굉장히 방송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예. S랑 N이 뭐였죠? S가 냉철한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저희도 공부를 해볼게요. 앞에 거밖에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저도 약간 좀 옛날 그리고 사람. 마지막에 J랑 P 저거는 J는 계획적인 사람이고 네. P는 좀 즉흥적인 사람.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의 성향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춘봉님께서도 당황하셨죠? 저게 또 무슨 소리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좀 낯설다고 느껴지신다면 요즘에 워낙 유행하는 거니까 같이 공부해 가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이거 뭐죠? 이게 설문지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이거 결정되는 거니까. 맞아요. 혹시 자녀분 있으시다면 그 설문지 좀 줘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저희가 이거 네. 하나하나씩 공개해 드릴 때마다 이 특징을 한번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5위부터 하나씩 맞춰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라라님 구글서 검색하신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춘봉님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토네리님도 낯설다고 하셨는데 네. 이럴 때 새로운 거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우리 뭐 증시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것들을 너무 낯설게만 느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또 공부해 나가고 알아가면 더 좋죠. 네, 저희 담당 PD가 이제 저희가 구분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올려주시고 계세요. 아주 좋네요. 네, 요런 거 좀 올려주세요. 예, 네. 좋아요. 저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I와 그리고 E는 외향이냐 내향이냐고 두 번째 줄에 있는 N과 S는요. N이 직관적인 사람, 네. S는 감각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T와 F는요. T가 사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렇죠. F가 좀 다소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이 좀 오셨나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딱딱딱딱 연결하면 저 사람은 요러한 네 가지 성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분 성향 아닐까요? 성향. 왠지 제품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는 또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만나볼 텐데요.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최병훈 전문가께서 예. MBTI 성향상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 성향을 갖고 계시죠? 맞아요. ESTJ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역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향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걸 기억해요? 그럼요. 전문가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럼요. 예. 거의 함께 해주시는 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자 되는 성향 우리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즐거운 백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코엘 패션입니다. 매수 가격부터 좀 볼 텐데요. 네. 매수 가격이 4,600원에 매수를 하셨죠. 수익 축하드려요. 자, 그런데 이 예.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비중입니다. 이야, 50%예요. 훌륭합니다. 와, 50%. 뭐 다행히 수익권이니까 괜찮다 싶긴 한데 비중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비중 조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일단 인적 분할 이슈로 급등 중인데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번 급등했을 때 항상 이런 고민이죠. 이 급등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렇죠. 더 갈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코엘 패션입니다. 인적 분할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비중이 좀 많으세요. 계속 상승하는 거 지켜볼까요? 네, 비중 50% 아주 리스크 거의 작은 단계, 없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만악폭 과대주에서 반등할 수 있는 근거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잘 사신 것 같아요. 매수가가 4,600원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추세 가급 박스권 추세로 여기를 돌파할 때 그냥 여기 사신 것 같아요. 8월 4일 날 물론 이제 8월 4일 날 급등을 했으니까 8월 3일 날 4,300원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5,000원까지 갔을 때 잘 사신 것 같아요. 비중도 따박 샀고 뭐 이 정도 진입 시점이라면 굳이 전문가한테 안 물어보고 본인의 기법대로 생각대로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주식도 이렇게 잘 되고 있다면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기를 잘 하신 분이 저처럼 장기 투자한테 만나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보고 적정 주가 이상 가면 매도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괜찮습니다. 괜찮고 실적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 27%, 2분기 10%, 27% 줄었는데요. 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엘패슨이면 어떤 기업인가 이렇게 보려면 HTS에서 편남을 이렇게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 개요를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여기가 운송 사업을 합니다. 한 50% 비중을 운송 사업을 하고요. 60% 내외.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0%는 패션 사업입니다. 전자 사업 부분이 적죠. IT 쪽에. 전자 사업이 적기 때문에 지금 IT 관련된 실적은 다 안 나오잖아요. 스마트폰 관련된 거, 뭐 디바이스가 거의 다 안 나옵니다. 반도체도 안 좋듯이. 그런데 그러면 IT가 적으니까 이 실적의 하락폭은 IT보다는 적겠죠. 그 다음 운송 사업 부분은 과거에 아주 좋았을 거예요. 공급 제한이 돼 있을 때, 공급 차질이 있을 때 부르는 게 운송 사업은 부르는 게 값이었으니까. 그래서 운송비가 비쌌을 때, 근데 아직까지 운송비는 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되고 있고, 근데 패션 사업도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준을 봤을 때 이번에 246억이 2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과거에 22년도는 코엘패스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1,0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것은 과도하게 실제로 운송사업 여러 가지 때문에 나온 거고 20년부터는 평상시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올해 지금 이제 2분기 246억이니까 그럼 1분기에는 보시면 1분기에는 영업이익 210억이니까 456억 그럼 한 이제 900억 전에 이렇게 되는데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좋은 상태에서 작년에 이익이 이렇게 좋은 상태에 줄고 있다니까 작년보다 한 20%쯤이 한 700억대 이제 이익이 나오겠죠. 600억, 700억대. 그러면 지금 더 이상 뭐 운송비는 빠지진 않지만 조금 반등. 그다음에 패션 사업은 그나마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줄진 않고 한 800억 내외 이렇게 한 20% 줄어서 나온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보면 한 5,100억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은 적정 주가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니까 크게 보면 두 번째 조정해서 조정하고 가고 있어서 이번에 거래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지선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기에 5,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5,600원 정도, 5,5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5,500원 정도를 지지하면 보유해도 되고요. 그래서 5,500 붕괴하면 전략 매도를 하시고 이익 실현하시고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상승이 있는데 지금 3일째 올라가고 있죠. 이 주식은 3일 정도 올라가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3일 정도 급등했으니까 6,000원을 돌파하자면 5,800원 목표가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목표가까지 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여기서 가일권 들어간다면 한 7,000원 정도 내외까지. 그래서 추가 목표 간다면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7,300원 정도 중기 목표가, 올해 연말까지 목표가 7,300원, 손절가는 이익 실현 단가 5,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엘 패션 살펴드렸습니다. 요새 네. 주가 흐름 상당히 좋네요. 비중이 좀 많으신데 위아래 가격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쪽으로 봤을 때는요, 연말까지 7,300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이럴 때 아래쪽 꼭 신경 써야죠. 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는 일단은 비중 줄이시든지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코엘 패션이었습니다. 네. 자, 즐거운 백수님 지금 동네에 비 안 온다고 더워 죽겠다고 그러시는데 요거 코엘 패션은 수익 내는 길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시원하실 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 즐거운 백수님께서 토마토가 인기가 있는 것은 유능한 전문가가 많습니다. 라고 네.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토마토 전문가의 역량 실력은 뭐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익히하실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잘하시니까 여기 섭외하는 거고 이렇게 3분, 4분도 안 되는 시간 들여놓고서 이렇게 종목을 진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 예. 진짜로 즉석 진단이잖아요. 즉석이에요. 미리 안 줘요. 저희 다음 거밖에 몰라요, 지금. 자, 그리고 이거 사실 네.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우리 송윤님께서 아주 감사하게도 증권방송 많은데 왜 토마토가 끌릴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이죠. 굉장히 감각적이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생각이 맞으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그런 MBTI는 뭘까요? 뭔가 직관적이라는 약간 N이 들어갔거든요. N. 왠지. 맞아요. 약간 S 약간 냉정한 요런 쪽은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 N 쪽. 직관적. 그리고 왠지 그 F 쪽. 네. F 쪽 약간 감성적이고. 그렇죠. 왠지 송유님은 중간이 N이 있고 그리고 F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짐작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송유님 한번 MBTI 진단 한번 받아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한번 맞춰보시죠. 그렇죠. 이게 재밌습니다. 자, 네. 다음 종목은요. 파란 사막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예. 전 이 종목을 볼 때마다 왜 끝까지 안 썼을까 상장할 때 이 생각 많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2016년인가요? 처음에 방송할 때 네. 이거 종목 진단 한차 나올 때마다 맨날 현대 엘리베이터 했다가 엘리베이터가 아니군. 엘리베이터.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약간 제 성격상 안 맞는 그런 약간 이름인데 네. 현대 엘리베이가 되겠습니다. 43,000원에 사셨고 10% 수익 축하드리고요. 좋아요, 지금. 예, 오늘 뭐 5% 어제도 양봉 뽑아내면서 거래량 실으면서 올라가는 이틀 동안 아주 뭐 행복합니다. 자,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 엘리베이를 과연 이제 팔아야 될까 아니면 더 가져가도 될까? 네, 전고점이 한 54,000원 정도 멀리 보면 그런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다 수입이 좋네요. 이런 스타트 좋아요.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 엘리베이 어디까지 가격 전략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추가 상승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진단 4만 원 초반인가요? 여기 3만 원대인가? 4월 봄인가 이렇게 진단 여기서 진단해 드렸는데 이때 당시 제가 목표가 한 4만 3천 원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4만 4천 5천 원. 그래서 여기서 와서 4만 2천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조정을 행보를 계속하다가 물량을 소화하고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7월달 자사주 신탁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들런 지분을 좀 했지만 10% 보유한다 그랬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적자 났다가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으로 돌았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대 엘리베이터가 현대 엘리베이 틀을 빼놨네요. 회사 이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엘리베이터는 다른 사업도 이제 하기 위해서 뺀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 엘리베이가 추세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추세 상승 중일 때는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박스권, 제가 보는 박스권 상단에서 원봉주 조정하고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여기서는 지난번에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어. 이건 추세 하락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추세 하락 구간 지금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파동을 그립니다. 지금 가일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과거 2018년도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 엄청나서 북한에 들어가면 건설을 하면 그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 집 짓고 건물 지으면 엘리베이터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건설주도 현대건설도 7만 원 가고 그랬었죠. 4만 원에서 그때 당시 이렇게 일동주로 막 테마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남북 경제협력 안 됐잖아요. 테마시였죠. 그 끝없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땅 파고 건물 짓는 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건설주는 작년에 볼까 계속 팔라 그랬습니다. GS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사들 부동산이 고점 찍었는데 어떻게 가겠냐.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도부터 계속 빠졌죠. 근데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앞으로 모멘텀은 해외 소주에 대한 것도 있고요. 글로벌 중국에 대한 확대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완전 구조조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을 때는 파는 게 아니고 목표가가 지금 이제는 여기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5만 5천 정도는 평균적으로 여기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5만 5천 원, 5만 4천, 5만 5천 원이겠습니다. 그럼 5만 5천 원까지 보고 보유하시고 손절가도 드릴 테는 이익 중이니까 손절가는 4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만 5천 원에 손절가를 드리고
55,000까지 가면 45,000 분기 안 하면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45,000 가서 팔 바에 지금 49,000이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서 할까? 그것은 이제 길게 추세 상승을 더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뭐 그래도 5만 원 왔으니까 언더 55,000이면 10% 차인데요. 밑으로 10%, 위로 10%니까 비중이 이럴 때는 뭐 많다면 30% 이상이면 비중을 조금 줄여도 되겠죠.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좀 더 추세적 할 때를 보고 가시면 좋고요. 지금 시세 랠리 중이니까 빨리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셔서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5,000원 이렇게 해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파란 사막님께서 올려주신 현대 엘리베이는요,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전문가께서 이미 예전에 얘기하셔가지고 한번 목표가 왔고, 그 다음을 좀 이제 설명해드리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자,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 45,0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수익 많이 내십시오. 네. 자, 그러면 진단 2개 다녀왔으니까요. 네. 오늘의 랭킹 주제에 들어가서 갑니다. 5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인의 최다 MBTI 성향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5위 공개해 주시죠. 5위가 ENFP였어요. ENFP가 거의 1, 2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낮군요. 요걸 이제 해석하면은 재기발랄한 활동가다. 네. 뭐 스파크, 팡팡 튄다. 뭐 대표적인 연예인은 노홍철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효리 씨. 이효리 씨. G.O.D의 박준영 씨. 준이 형. 이거 딱 그림 그려지죠?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렇죠. 활달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약간 즉흥적인 성향도 좀 있고 이런 사람. 그러면서 공감 능력도 아주 발달돼 있고. 그렇군요. 이런 성향이 ENFP입니다. 네. 약간 부담돼요. 소위 어딜 가서 항상 좀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럴 것 같아요. 외향적이고 잘 놀고 이런 사람이 ENFP죠. 그렇습니다. 제가 3년 전만 해도 이랬는데 말이죠. 저 정말 어디 가서도 극 ENFP였거든요. 잘 늙은 것 같아요, 우리 유창호 앵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 지나면서 예.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참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맞아요. 중요하다.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변화도가 될 맞아요.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저의 ENFP였던 시절도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똑똑 박사 에디님, 창호님이랑 맞는 것 같네요. 그쵸, 저랑 맞죠. 네. 그런데 요즘에 좀 달라졌다라는 사실. 그렇죠. 네, 들레미님 어서 오세요. 들레미님의 MBTI도 말씀해 주실까요? 쇼핑님, 잠깐만, 쇼핑님 앞에도 뭐가 있는데 이건 네. 읽어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군요. AGARI. A가리 쇼핑님. A가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음 쇼핑님 좋아요. 처음 뵙는데 네. 뭔가 앞으로 자주 오실 것 같아요. 네. 랭킹도 한번 맞춰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가보겠죠? 자, 네. 다음 종목은 이렇게 가봅니다. 유튜브에서 애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네. 해운의 대표 종목이죠. HMM. 그런데 정말 뭐 이 매각 투자자분들 얘기했고. 입장에서는 예. 인고의 시간을 너무 오래 겪고 있습니다. 2020년이었나요? 21년이었나요? 이때만 해도 정말 그 한 해의 슈퍼스타였던 HMM이죠. 네. 자, 그런데 고점 찍고 지금 거의 몇 년을 계속 내려옵니다. 21,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그렇죠. 매각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조금 가나 싶다가 또 이제 주춤주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손절을 역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그냥 추가 매수 더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끌고 좀 가야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죠. 자, 전문가님 HMM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HMM의 인수 M&A 한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간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M&A 관련돼서 뭐 인수합병 어디 여러 가지 대형사서 나서 인수한다 하더라도 주식은 잠깐 반짝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형 기업들은 업황이라든지 구조적으로 어떤 성장성이 좋아야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 코로나 때 운송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공급 차질이 있어요. 컨테이너가 배가 없어서 컨테이너 실어날 수 없어서 이 컨테이너 선박이 뭐 대다수 하니까 현대상선이었죠. 과거에 그러면 장거리 노선 그래서 그러면 컨테이너선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그러면 21년도까지 이렇게 주가가 17,000원 있다가 2019년도에는 3,000원대를 이렇게 있었죠. 계속 3,000원, 4,000원 있다가 이렇게
주식이 5만 원 갔어요. 20배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간다고 낙폭하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강풍이 입은 주식에는 낙폭과대는 없어요. 싸다고 사면 끝없이 물립니다. 그래서 실적을 봐야 돼요. 미래 실적을. 자, 이렇게 많이 20배 올라갔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컨테이너선이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수출하고 싶은데 어디를 옮기고 싶은데 배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임료, 해외 운사에서 운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게 그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항구에 우리나라 항구도 그렇고 전부 다 컨테이너 선적을 못하고 그냥 쌓여 있는 상태, 배가 없어서 공급 차질이 배에 차질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21년도 6월에 하반기부터는 빠르게 작년 해운 선사의 요금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계속 추세적으로 정상화될 거 과거처럼 경기 침체했을 때처럼 정상화되고 있는. 그러면 제자리 내려가겠죠 주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익이 10분의 1 타작이에요. 작년에 영업이익 9조 9천억에서 지금 올해는 1조 정도도 안 될까 말 거래요. 그럼 10분의 1이에요. 그럼 주식이 10분의 1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5만 5천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려오면 싸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분석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저는 5만 원대 이때부터도 늘 항상 팔라 그랬습니다. 뭐 언제 반등할 때 팔고 그러니까 전략매도. 지금도 전략매도예요. 자, 1분기 이번에 실적 나온 것도 엄청 좋게 안 나온 게 엄청 나쁘게 나왔죠. 2분기 실적도 마이너스 영업이 94% 감소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94%. 운임이 그만큼 빠졌다는 거죠, 마진도. 그러면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8조예요.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이 1조 나오면 8배잖아요. 그럼 앞으로가 계속 경기 침체가 된다면 더 내려가겠죠, 운임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고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싸다고 사시면 안 된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HMN 워낙에 높게 올라갔던 주가가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더 고생하기보다는 나오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판단 내용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HMM이었습니다. 네, 한 종목 빠르게 더 볼게요. 예. 히읗히읗님께서 CJ CGV 올려주셨는데요. CJ CGV요? 네. 근데 지금 구주를 팔고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주 손절해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유상 청약은 처음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참여하려고 하시는군요. 네, 그런 참여와 관련된 또 새로운 형태의 상담 신청입니다. 지금 예. 1.5% 밀린 7,56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 어떻게 할까요? CJ CGV는 대표적으로 CJ CGV 극장이잖아요. 요즘 극장 가서 영화 봅니까? 물론 보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주식은. 극장에 안 가고 넷플릭스 뭐 핸드폰 보고 여기 보고 코로나 때도 안 가지만 코로나 끝났다고 잘 가냐고요. 잘 안 가고 히트한 영화도 없고 맨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CJ CGV가 매출액도 그렇지만 매출액은 이렇게 좀 늘었네. 그죠? 늘었는데 이익이 3,880 20년도 코로나 때는 이렇게 적자가 난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768억 적자. 올해 흑자 전환이 됐지만 상반기까지 17억밖에 이익을 못 냈어요. 그만큼 업황이 안 좋다는 거죠. 마진도. 그러면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아요.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뭐 내년에 900억, 1,000억 이 예상보다 안 나올 걸 보여요. 여기서 유상증자 1,000억 좀 해서 뭐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쓰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 가서 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 정자 9주 팔아가지고 손해를 덜 보려고 유상증자 받는다고. 본전에 뭐 목숨 걸어요. 일단 팔고 되는 집안 되는 대로 가야죠. 빨리 잘 되는 장사. 남들은 전부 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그 기업으로 쫓아가고 있는데 나만
안 좋은 그쪽에 다 떠나는 그 투자자에 떠나는 거기 기웃기웃 그래서 뭐라도 한 게 내 본전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한순간도 그냥 갖고 있을 주식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CJ ENM도 마찬가지고 10만 원대도 계속 보유하지 전략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낙폭과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마셔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시대가 아니고 쉽지 않다. 저는 구조조정 해도 구조적 성장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유상증자 뭐고 유상증자 처음이면 그냥 뭐 돈만 있으면 그냥 뭐 증거사 전화하던 HTS 하면 신청하면 나옵니다. 그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유상증자 하고 나도 주가는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이 나빠지면.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은 아직까지 시가총액 기준 높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거 아마 2천억 정도 올해 영업이 있고요. 내년에 영업이 본다더라도 적정 주가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CJ CGV와 관련된 의견 전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병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잠깐만요. MBTI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입시 이수식 자세님 처음 뵙는 분인데 아주 재밌네요. 아니, 다 왜 이렇게 랭킹에 I가 많느냐. 예. 우리나라 사람들 그 SNS 보면 다 인싸 같은데 음치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뭐 농담식으로 하신 말씀 같고. 그렇죠. 사실 본인도 I지래요. 이게 뭐예요? 그냥 내향적인 거죠. 네. 네, 이게 그런 게 있나 봐요. 외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긴 한데 막상 이렇게 뭔가 설문을 해보면 내향적인 성향들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근데 되게 조용하신데도 이렇게 행동으로 활동을 좀 하시는 분들도 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말로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상향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보다도 자기 스스로 설문 요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뭐야 하시는 분들은 MBTI 인터넷에 슬쩍 쳐보시고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재밌습니다. 공짜예요. 쏠쏠합니다. 공짜. 네. 자, 그러면, 4위 갈까요? 예? 똑똑박사 아이디님,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예. 중의적인 의미군요. 그렇군요. 예. 써니, 자식이 없는 걸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없이 이일 수도 있고.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예. 자, 그러면 4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TI 얘기가 뭐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최다 MBTI 4위는 뭘까요? INFJ였습니다. 7.68%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INFJ 그러니까 일단은 I 조금 내향적이고 N 조금 더 직관적인 거죠. 그렇죠. F라고 한다면 감정적. 요로 감성적인 거고 J라고 한다면 목적지향적. 예.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죠. 계획적인. 그래서 예를 들면 연예인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있죠? 그 경영자 중에 그런 사람들 네. 좀 계시고 옛날 현대자동차 전 초대 회장이시죠. 정몽구 회장. 네네. 그리고 신세계의 또 대표적인 인싸시죠. 정용진 회장. 이쪽 계열이 재물운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남자 중에서는 약간 드물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들이 또 여기서 한 자리들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자, 4위였습니다. INFJ가 바로 4위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남은 30분을 책임져 주실 분,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혹시 MBTI 요거 해보셨습니까? 예, 아직 못 해왔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최병호 전문가님 아는데 우리 김봉만 전문가님 어떤 성향인지 궁금해가지고요. 예. 자, 다음에 한번 꼭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봐야 될 텐데 여러분 종목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진단을 유튜브로 남겨줄 수가 있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꼭 갖고 있는 종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 저 이 종목 과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전화로도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니까 오늘 전화가 많이 오진 않네요. 전화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시죠. 전화 연결해 보시면 추가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전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인데요. 그릭 요거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예. 매수가 근처예요. 지금 14만 7천 원에서 조금 10%인데 오늘 한 2%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은 분위기가 싹 바뀌어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죠.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자, 그 전기는 지금 뭐 전형적으로 기술적 차트를 보더라도 그 바닥 다지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 8월 말 다가가니까 거의 8개월 가까이 지금 박스권에서 맴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주가가 보통 6개월 이상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하방 저점을 안 깨면요, 기술적으로 어지간하면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승 파름도, 하락 파름도, 그다음에 수평 파름도 이런 또 기법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일별로도 그렇고 월별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의 그 심리가 한 8일에서 한 9일 정도, 월별로는 이제 8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어찌 보면 그 수평 파름도죠. 8월 달까지 조정이니까 다음 달 정도에는 이제 방향성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하방 쪽은 아니고 뭐 하반기까지 가져가신다고 무조건 상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실적도 지금 뭐 저평가 영역이거든요. 단지 이제 분기별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크게 증가를 안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한 2천억 그 안팎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8개월 동안 또 박스권이라는 얘기죠. 근데 내년에는 또 이제 지금 어차피 내년 실적 보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실적 고려한다 그러면 이제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달 지나게 되면 방향세 나오는데 그쪽은 그때는 이제 하방 쪽이 아니고 상방 쪽이 가서 높다. 그리고 만약에 뭐 아래쪽으로 민다 시장 상황에 의해서 그렇더라도 또 바로 올라올 만한 그런 가격대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는 손해볼 가격이 전혀 아니다. 단지 요걸 이제 하반기까지 약간 준기로 가져갈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또 타이밍 잡기도 힘듭니다. 워낙에 또 급등되기 심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사신 가격인데 10% 비중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일단 보시는데 1차 목표가는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요 상단이죠. 상단 트렌드 상단 저항. 예, 여기 이제 하방 지지하고 있고요. 한 17만 원 전후 뭐 그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상승 여부는 시장 상황을 봐야 되니까 우선 1차 목표가 16만 5천에서 한 17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 끌고 가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전략 그릭 요거트님께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하시면서 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랭킹쇼의 주제를 잘 잡았다 싶은 게, 네.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우리 특히 입시미술식 자세님. 근데 궁금한 게 이 닉네임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입시미술식 자세. 입시미술 하는 동생들 저 있는데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입식 이렇게 입시용 미술이겠죠. 우리 제작진이 입식 격투기를 얘기하는데. 근데 입식 격투가 있어요. 있긴 해서. 있는데 네. 입시 미술, 입시용 미술 요거 같아요. 아마 미술 전공하신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공감 능력 없는 티들은 안 된다. 왜냐면 내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 뭐예요? 티특 억지로 사회성 길러서 공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 T특이라는 게 특이 뭐냐면요. 특징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티특 이거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의 언어거든요. 우리 자세님 연령대가 저 또래거나 밑일 수도 있겠다. 젊으신 분 같아요. 예. 재밌습니다. 본인이 T인 것 같은데 그 특징을 다 얘기해주고 계세요. I하고 T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재밌네요. 예,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우량주 매스님 들어오셨고요. 위에 또 연서님도 절파고님도 함께 해주십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종목 진단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입니다. 리사 제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거 공사로 들어가네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주가 흐름이 참 어렵죠. 매수 가격이 32,400원에 5%. 그런데 지금 보세요. 23,000원대입니다. 주가가요, 거의 신저가 권역이거든요. 지난 7월 26일 날, 주식, 우리나라 전체 주식이 참 많이 휘청했던 그날이죠. 네. 그때 신저가 나왔고,
지금 수준이 거의 그 수준이에요. 주가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추가 매수를 더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이거 추가 매수 괜찮습니까? 지금 비중이 5%니까 그나마 다행이십니다. 32,400원이고, 예, 요거, 예, 요거 좀 가늘가늘하죠. 직전 저점을 지금 깰 듯 말 듯 하는데, 어차피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 드리는데,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찌글찌글 할 것 같다 그러면 아싸라게 한번 밀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한번 저점을 완벽하게 깨버리고, 거기서 이제 거래가 터트리면서 이제 손절할 사람도 거기서 손절해 버린다는 얘기죠. 저점 깼을 때.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그 메이저들이 입성 들어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도 지금 월봉모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2조 2천억이고 올해 뭐 영업이익이 이거 주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시장이 너무 이게 지금 차별화가 좀 심합니다. 그죠? 내년에도 뭐 한 2조 원 가까이. 뭐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당연히 하는데 또 하반기 가게 되면 최근에 그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겨울철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한번 증가를 할 겁니다. 근데 뭔 지금 영업이익하고 시가총액하고 동일해요. 그 뭐 2, 3천억밖에 차이가 안 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더 이상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비중이 그나마 이제 50%가 아닌 게 다행이시고 5%니까 추가를 하시는데 자, 이 기업도 제가 아까 그런 말 드렸습니다. 주가란 것은 예, 상승 파름도, 하락 파름도, 수평 파름도. 이 월봉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해가 지금 9개월째 하락이거든요. 9개월째. 제가 아까 무슨 말 드렸습니까? 예. 9개월째 아니면 10개월째는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막말로 밑으로 밀어버린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배짱을 좀 부릴 시기죠.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원래 배짱하고 이제 뭐 오기 부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나름이지. 이런 자리에서는 좀 오기와 객기 좀 부려도 됩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예, 비중이 이제 고만고만 하시니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까마귀 9마리, 9개월 동안 계속 음봉이라는 얘기죠. 아주 지독하게도 눌렀습니다. 예, 더 이상 겁먹지 마시고, 만약에 하방적으로 눌러준다 그러면, 예, 그때 뭐 한 5% 추가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현재 이번 달은 이렇게 마감한다 그러면, 예, 다음 달에 액션을 취하시란 말이에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밑으로 눌러도, 예, 5% 추가 매수. 그럴 때 물타기 하는 거죠. 언제 물타기 합니까? 막 치고 올라갈 때 물타기 합니까? 예.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위쪽으로 한 2만 6, 7천 원 장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뭐 추가하면서 하셔가지고, 뭐 사신 가격 약간 아래쪽, 그러니까 3만 한 2천 원 정도? 그러니까 추가 물타기 하게 되면 매수한가 확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시고, 예, 추가 물타기 전략 말씀드리고, 그 시기는 9월 첫째 주 정도? 전후? 뭐,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이고요. 예, 반등 시에 이제 물타기 하셔가지고, 손실 안 보는 가운데, 절대 손해보고 파실 필요 없습니다. 3만원 윗선에서 좀 때리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드렸습니다. 한국가스공사 3만원 위까지를 또 언급해 주셨으니까, 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네.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비중이 적어서 다행이라는 언급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따라오시기가 좀 쉽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쉽게 해드릴게요. 네, 자세님께서 인팁이라고요. INTP. 자, 그러면 한국의 최다 MBTI 성향 3위입니다. 뭘까요? INFP네요. 네. 복잡해 보이시는데. 내향적이고 약간 이상적이면서 그렇죠. 그리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시는 약간 계획적이지 않은 약간 즉흥적인 성향이 즉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고 있고. 이런 중재자라고 하죠. 그렇죠. 중재자. 묶어서 열정적인 중재자 이런 말씀하는데 그런 느낌. 딱 대표 연예인 누구죠? 그 윤종신 씨 약간 또 있고 그리고 강호동 씨 열정적인 중재자 느낌 오시나요? 다 컨트롤하고 공감도 해주면서 맞아요. 네. 중재를 하시죠. 그런 맞아요. 네. 성향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 에픽하이의 타블로브 이런 분들이 이 성향에 속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설명해드리기가 좀 쉽죠. 네. 안 그러고 그냥 이니셜만 얘기해버리면 어려워요. 네. 자, 그리고 빨강 은봉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도 MBTI 지금 익숙하신 분들은 본인의 MBTI 말해주셔도 괜찮고요. 네. 낯선 분들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해해보시고 한번 정 모르겠으면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한번 바로 나와요. 설문을 해보시죠. 네, 바로 나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갈게요. 그렇습니다. 자, JY님께서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만에 보는 게임주 쿠키런 대부 시스터즈입니다. 네. 예, 36,900원에 9%.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죠. 이거 한때 정말 무시무시한 대시세를 기록했던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내려와 있고 네. 추세가 아예 그냥 하락 추세로 일봉으로 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9%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짧게 들어가시는 분 아닐까요? 이게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되게 진하게 느껴집니다. 전문가님, 대부 시스터즈 어떻게 할까요? 그 2분기 실적까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함한다 그러면 지금 5분기 연속 그 실적이거든. 영업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빠질 만도 했었었고요. 근데 다음 달 뭐 1일부터죠. 9월 달부터 아마 그 브레이버스도 쿠키런 그 신작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걸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신작이 한 서너 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 신작 흥행 여부는 그때 가봐서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일부 이제 흥행에 뭐 실패한다 하더라도 주가 추가하라가 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내년에 이 기업의 영업이익은 한 7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가총액 4천억까지 밀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주가도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이미 이제 실적 반영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신작 기대감도 있고요. 예, 이제 반등을 뭔가 좀 모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월봉에서는 네, 죄송합니다. 월봉에서는 지금 90개여서 지지 구간이거든요. 이번 달에 이제 거래가 없고, 월봉의 뭐 보조지표, 뭐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뭐 기타 이제 지표를 보니까 전형적인 이제 바닥 구간이다. 그러니까 주식이란 것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막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매수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다? 예, 거래가 거의 지금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3년이래 막 최저치인 것 같아요, 이번 달이. 예. 거래가 없다는 것은 더 큰 의미는 이제 주가 어느 정도 바닥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달에 신작 그 발표하고 나서 뭔가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이 좋다 그러면 우선은 4만 원 라인이죠. 그러니까 61선이 다음 달 초 정도 되게 되면 뭐 4만 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거기서는 무조건 뭐 걸리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만약 내년 실적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정도 한 7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보신다 그러면은 그 윗선까지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는 4만 5천 원 라인 정도. 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는데, 타이밍은 이제 언제 잡냐면은 요것도 이제 이번 달 말까지는 관망하세요.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거래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워낙에 지금 거래가 4만 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정확한 방향성을 알 수가 없고, 이렇게 거래가 두텁지 않으니까 누가 또 뭐 몇천 주 던져버리면 한번 또 쑥 아래쪽으로 밀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가지고 우선은 한 3만 5천 원 다시 살리는 그런 구간. 거기서는 또 일부 조금 더 매수를 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달에 그 신작 반응을 좀 봐야 되니 현재 한 9% 전후 예, 뭐 한 15%까지 한 6% 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3만 5천 원 돌파했을 때요. 1차 목표가 4만 원 잡으시고 홀딩에 나가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부 시스터즈 1, 2차 목표가 나눕니다. 4만 원, 4만 5천 원. 그리고 8월은 우선 매매하지 마시고 관망하셨다가 3만 5천 원 선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대부 시스터즈 8,000원 단에 있던 게 거의 20만 원 찍고 내려온 종목이거든요. 대박이죠. 20배가 넘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자, 참고를 해보시고 이 대부 시스터즈를 살펴드리니까 우리 토톡의 애드리브. 이거 좀 존경스러운데요. 대부님.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영어 대사 아니에요? 대부님 아닙니까? 대부님? 대부. 대부님. 예. 이 토통의 네. 짱. 저희 담당 PD는 INTP입니다. 네, 예, 대단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에드님의 탄성. 저도 똑같았어요. 뒤에 매번 방송 때마다 이러니까 정말 너무 아와 함께 뒤에 이게 생략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참. 계속 뭐 종목 진단 가볼게요. 우리가 친구로 만났어야 되는데 진짜. 예.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 김경숙님께서 보내주셨죠. 예. SK 네트워크스입니다. 요거 올 한 해 참 좋거든요. 분위기 좋아요. 이게 거의 연초에 주가 대비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아, 3,000원단에서 6,000원단까지. 그런데 매수 가격이 6,000원대예요. 아, 따라오셨네. 네, 6,010원에 5%. 그래도 수익권이시죠? 네. 6,700원대 지금 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2년 전에 2년 전에 사셨어요? 따라오신 게 아닌데요? 그러면은 아니, 이걸 다 버틴 겁니까? 2년 전에 매수하시고 반토막을 버티셨다가 지금 올라온 겁니까? 대박. 이게 무슨 일이죠? 와. 그 매도를 슬슬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해해요. 전문가님, SK 네트워크스입니다. 지금 다 올라와서 따라오신 게 아니라 2년 전에 매수하셨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팔까요? 예, 2년 동안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보시죠.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그 SK 네트워크스가 뭐 지금도 수고 괜찮습니다. 예, 그 외인들 기관들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유입되면서 이게 이제 3년 매물벽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최대 매물벽을 완전 돌파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양봉을 일단 장악을 한 상태고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 3년 동안의 매물벽을 그것도 기관하고 외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그 중간에 이제 뭐 시장 상에 따라 좀 눌림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또 눌림 주고 다시 한번 또 파동이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로고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요 라인에서 만약에 좀 더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한 7,500원, 8,000원 정도. 예? 거기가 추세상으로 이제 저항 라인이고,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거래가 제법 터졌던 가격대거든요. 예. 그 정도 오면은 한번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는 전략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워낙에 뭐 시장 상황하고 상관없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하시고, 그게 이제 장기 트렌드로 본다 그러면은 노고상으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드렸던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그러니까 크게 흐름 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중간 트렌드까지 요거. 그죠? 예. 요거 지금 돌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트렌드는 2017년도부터 이어왔던 요 저항 트렌드를 완전히 돌파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예, 다시 한번 들어 올려준다. 멱살 잡고 끌어 올려준다 그러면 7,500원에서 8,000원 여기가 가장 마지막 저항 구간이에요.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이게 눌림도 다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올해 이제 예상 실적 대비해서 현재 시총도 그게 높질 않습니다. 한 1조 5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뭐 중고차하고 그다음 자원개발, 뭐 렌터카 관련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대로 한 7,500원에서 한 8,000원 그 사이, 예, 그 라인까지 일단 홀딩을 더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 네트워크스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예. 참고를 해보시고요.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김봉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종목 진단 마무리해보고요.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국인 최다 MBTI 성향입니다. 송윤님께서 왜 삐주셨어요? 안 봐줬다고.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앞으로도 기회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자주 와주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진행자들의 불찰이 아닙니다. 왜 이 톤? 저희 담당 PD의 문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호건. 내일 그러면 해주세요. 네, 다시 또 와주세요. 내일 랭킹쇼 때 성윤님 거 무조건 해주십시오, PD님. 약속. 네. 자, 일단 저희 할 거 할게요. 한국인 최다 MBTI 1위와 2위를 공개해 주시죠. 갑니다. 1위 볼까요? ISFJ와 ISTJ가 1위, 2위였습니다. 자, ISTJ가 먼저 뭐죠? 2위는 그냥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현실주의자라고 보시면 간단히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리고 1위, 요거 궁금하실 텐데, ISFJ. 네.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지탱하는 역할, 수호자랍니다. 예.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네. 이건 앵커. 대표적인 토마토 TV의 수호자. 그렇죠. 이분이 ISFJ예요. 틀면 나온다, 틀면 나와, 이거죠. 예. 이런 스타일. 바로 대한민국 가장 대표적인 1위였습니다. 예, 제가 1위랄까 진짜 별로 값어치가 없네요. 그래도 반응 좋아요. 아나느님, 그리고 송윤님께서 마음이 좀 풀리셨나 보군요. 디디디디님. 마지막에 갑자기 새로운 닉네임이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랭킹쇼 주제까지 다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만 해보시고요.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 힘내세요. 고맙습니다.